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나는 왜 아직도 남과 나를 비교하고 있을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지고 괜찮은 척해도 속은 허전해집니다. 그런데요. 그 허전함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들이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진심으로요. 괜히 시큰둥하게 넘기고 싶지 않아서. 목소리도 밝게 냅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마음이 멈춥니다. 우리 아이는, 나는, 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상하게도 이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요. 누가 우리에게 비교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벌어야 했고, 조금 더 잘해야 했고, 조금 더 나아져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비교는 목표가 됐고, 속도를 만들었고, 때로는 우리를 앞으로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으로 오면 비교는 더 이상 우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을 막히게 합니다. 비교를 하고 나면 내 삶이 갑자기 작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뭐 했지? 나는 왜 이만큼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하지? 이 질문들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만 무겁게 만들죠. 동창회에 다녀온 날을 떠올려 보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조용합니다. 웃고 떠들다 왔는데도 마음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오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내 삶도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큰 탈 없이 살아왔고, 하루하루 잘 버텨왔다고요. 그런데 두세 시간 남들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게 부족해 보입니다. 내 삶은 바뀐 게 없는데, 내 마음만 작아진 겁니다. 이게 바로 비교의 힘입니다. 비교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의 크기만 바꿉니다. 오래전, 프랑스에 몽테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철학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는 자기 인생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고, 더 높은 자리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 자기 방에 앉아 자기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남의 인생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행해진다고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비교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아직 젊을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비교는 젊은 사람의 언어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고 아직 바꿀 수 있는 게 많을 때 비교는 하나의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따라잡는다는 말이 조금 어색해진 나이입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애써왔고, 이미 많은 것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젊을 때 쓰던 잣대로 자기 인생을 재고 있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일 아닐까요? 오늘은 이 오래된 습관, 비교라는 습관을 조용히 내려놓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잘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긍정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충분히 살아온 인생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이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비교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그런데도 계속 비교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아직 젊다고 믿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비교는 젊은 사람의 습관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을 때, 아직 선택지가 많을 때, 비교는 하나의 동력이 됩니다. 저 사람보다 더 잘하겠다는 마음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보다 뒤돌아볼 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비교를 한다면 그건 습관일 뿐입니다. 몸에 밴 오래된 습관. 문제는 이 습관이 이제는 우리를 작게 만든다는 겁니다. 친구 부부가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보여줍니다. 유럽이라고 합니다. 좋았다고 합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 그런 여행을 가봤나?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미뤘습니다. 이제 와서 가자니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 했지? 이 질문은 무섭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부러지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은 했습니다. 아이도 키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합니다. 남들처럼 뭔가 확실한 게 없습니다. 확실한 것. 그게 뭘까요? 성공, 돈, 명예, 행복한 가정. 사실 그런 것들도 다 애매합니다. 성공했다는 사람도 불행하고, 돈 많은 사람도 외롭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들의 겉모습을 보고 비교합니다. 요즘은 더 심합니다. 스마트폰을 들면 온통 남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손주가 태어났고, 누구는 집을 샀고, 누구는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내 삶이 초라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가? 나는 왜 특별한 게 없나?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는 나를 너무 신경 쓴다고. 정작 진짜 나 자신은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그의 말은 오래전 말이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남의 눈을 의식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괜찮다는 확신. 앞으로 더 잘할 거라는 확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확신이 흔들립니다. 정말 잘한 걸까?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려고 남을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 저 사람은 성공했나? 그래서 비교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비교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비교는 그냥 마음을 작게 만들 뿐입니다. 어느 날 동창회에 갑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꾸 자랑이 섞여 들어옵니다. 아들이 의사라고, 딸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손주가 영재라고. 듣고 있으면 괜히 움츠러듭니다. 우리 애들은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나쁜 건 아닌데 자랑할 만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말수가 줄어듭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비교당할까봐. 괜히 초라해 보일까봐. 동창회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 무겁습니다.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동창회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내 삶에 만족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배우자와 사이가 나쁘지 않고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세 시간 남들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게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삶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작아진 겁니다. 비교가 그렇습니다. 비교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만 바꿉니다. 몽테뉴는
평생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자기를 재지 말라고. 남의 성공이 내 실패가 아니라고.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쫓아다닐 때 그는 자기 방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탐할 때 그는 포도밭을 거닐었습니다. 그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시장도 지냈고 외교관 역할도 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물러난 게 아닙니다. 그는 선택한 겁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살겠다고. 그 선택이 쉬웠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겁니다. 왜 더 나아가지 않느냐고, 왜 더 높은 자리를 노리지 않느냐고. 하지만 몽테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남의 시선의 노예인가요? 이 질문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노예까지 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정말 아이를 위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랬나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이 좋은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대부분 남들이 정한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추려고 우리는 평생 애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몽테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자기만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는 게 아니라 찾는 것이라고.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된다고. 그가 찾은 것은 뭘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나, 남들이 기대하는 나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 우리는 그걸 찾았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나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비교는 틀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 그 틀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면 어딘가는 삐져나오고 어딘가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지만 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자유로워질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기준이 없으니까요. 남들처럼 살지 않으면 뭘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시 틀로 돌아갑니다. 불안하더라도 기준이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달랐습니다. 그는 불안을 견뎠습니다. 기준 없이 사는 시간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편안한가? 내가 만족하는가? 내가 후회하지 않는가? 이 세 가지였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는 이 세 가지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됐습니다. 우리도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내가 편안한가요? 지금 내가 만족하는가요? 지금 내가 후회하지 않는가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이유는 뭘까요? 정말 내 삶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남과 비교했기 때문일까요? 많은 경우 후자입니다. 내 삶 자체는 괜찮은데 남과 비교하니까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친구네 손주는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손주는 뭘 잘하나 생각합니다. 딱히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그런데 평범하면 안 되나요? 언제부터 평범이 부끄러운 일이 됐나요?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특별함을 강요했습니다. 1등이 되라고, 남들과 달라야 한다고, 뭔가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특별해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몽테뉴도 평범했습니다. 그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글이 수백 년 동안 읽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평범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안의 평범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러냈습니다. 나도 불안하고, 나도 두렵고, 나도 후회한다고. 그 솔직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솔직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평범하다고, 특별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별로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어느 날 옛날 앨범을 꺼내봅니다. 젊었을 때 사진들입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때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시간은 있었습니다. 지위는 낮았지만 꿈은 컸습니다. 집은 좁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비교하느라 몰랐습니다. 남들은 더 큰 집에 산다고, 남들은 더 좋은 차를 탄다고, 그런 생각에 빠져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비교가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갔는지.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 충분히 사는 것이라고. 충분히 산다는 건 뭘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이 견뎌왔는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그게 충분함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꾸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제 뭐 하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그러다 보면 또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한다더라. 저 사람은 봉사활동을 한다더라.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래야 할까요? 그냥 쉬면 안 될까요? 평생 일했습니다. 평생 뭔가를 해왔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쉬는 것도 죄가 된 세상입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달랐습니다. 그는 쉬는 것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방에 앉아서 그냥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냐고. 하지만 그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낸 적이 있나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들의 기대를 위해.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겼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새로운 목표가 아닙니다. 필요한 건 잠시 멈추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느 날 공원을 걷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이 보입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 사람도 충분히 살아왔을 겁니다. 이제 좀 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몽테뉴의 글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남들처럼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는 나처럼 살려고 애쓴다. 이 문장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당연한 말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곱씹어보니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남들처럼 살려고 애씁니다. 나처럼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안전하니까요. 그게 틀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안전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틀리지 않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몽테뉴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자기 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도 외로웠을 겁니다. 남들과 다르게 사니까 이해받지 못할 때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우리는 자기 인생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남이 정해놓은 인생을 살고 있나요?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면 아마도 후자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뭘 시작하냐고요?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을요. 비교를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 내일 하루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기. 이틀만 해도 달라집니다. 일주일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구나. 비교는 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짐. 남들은 모르는 짐.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짐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가벼워질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상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익숙한 무게가 사라지니 오히려 불안합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게 원래 내 모습이구나. 짐을 지기 전에나, 비교하기 전에나, 그날을 오랜만에 만나는 겁니다. 어느 날 장을 봅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이것저것 고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장바구니가 보입니다. 비싼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 장바구니를 보며 왠지 초라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 장바구니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게 들어 있으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입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크게 사는 게 아니라 깊게 사는 거라고. 깊게 산다는 건 뭘까요? 많이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밥맛을 느끼고, 걸으면 걷는 느낌을 알고, 쉬면 쉬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일 생각, 돈 생각, 걱정 생각. 걸으면서도 목적지만 생각했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고, 늦으면 안 된다고. 쉬면서도 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나는데 어떻게 느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깊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깊게 살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을 느낍니다. 차갑다, 따뜻하다, 기분 좋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그 향을 맡습니다. 그 맛을 느낍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하루면 됩니다. 몽테뉴의 하루도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밥 먹고, 또 산책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지루한 삶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에 온전히 집중했으니까요. 책을 읽을 때는 책만 읽었습니다. 산책할 때는 산책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루는 비록 평범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어떤가요?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끝나면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하지만 정말 시간이 빠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느끼지 못한 걸까요? 몽테뉴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을 길게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산다. 차이는 뭘까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시간을 잘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쁘게 살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천천히 살아야 시간이 깁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생각하고. 그러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우리는 평생 빨리 살았습니다. 빨리 커야 하고,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급할 것도 없습니다. 이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낸다고 말합니다. 친구는 심심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심심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산책하고, 책 읽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갑니다. 친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가 재미있냐고. 재미라는 게 꼭 특별한 데 있는 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도 재미는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 찾지 못했을까요? 늘 특별한 걸 찾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남들이 감탄할 만한 것. 그런 것만 찾다 보니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놓쳤습니다. 몽테뉴는 특별한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것 속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풀을 봅니다. 그냥 풀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풀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풀도 나처럼 살고 있구나. 작은 것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냥 나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느 날 손주가 놀러 옵니다. 제잘제잘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듣고 있으면 귀엽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교했을 겁니다. 우리 손주는 공부를 잘하나, 재능이 있나. 하지만 지금은 그냥 귀엽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손주를 보내고 나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불안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이 말이 처음에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을 달래는 말처럼.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합니다. 조금 가져도 만족하면 부자입니다. 부자와 가난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이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돈을 더 벌고, 집을 더 크게 사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런데 많이 가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많이 가지고도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전자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만족해야 행복합니다. 만족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비교를 멈추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게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내가 가진 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집이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는 곳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에는 이것조차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가진 사람입니다. 단지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늘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못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몽테뉴는 위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옆을 보라고, 아니면 아래를 보라고.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만족의 시작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이상 남의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밤이 됩니다. 하루가 끝나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들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됩니다. 특별한 날은 몇 번 안 됩니다. 대부분의 날은 평범합니다. 그 평범한 날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몽테뉴의 인생도 대부분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평범한 날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의미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날들은 어떤가요?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하지만 별일 없는 하루가 가장 좋은 하루입니다. 큰일이 없다는 건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평화로운 하루를 매일 산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평생 큰일을 꿈꿨습니다. 성공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뭔가 이루는 것. 하지만 큰일을 이룬 사람이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큰일을 이룬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유지해야 하니까요. 더 크게 해야 하니까요. 평범한 사람이 오히려 편합니다. 지킬 것도 없고, 유지할 것도 없고, 그냥 살면 됩니다. 몽테뉴는 큰일을 이룰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귀족이었고, 능력도 있었고, 기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일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우리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제는 선택할 때입니다. 남은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남들을 위해 쓸 것인가? 나를 위해 쓸 것인가? 남들 눈치를 보며 쓸 것인가? 내 마음대로 쓸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봅니다. 나이 든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슬펐을 겁니다. 늙었다고, 다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힘들었던 시간, 기뻤던 시간, 슬펐던 시간. 모든 시간이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내 인생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오직 내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인생입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남보다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러면 충분하다고. 충분하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채울 게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하지만 정말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기준이 너무 높은 걸까요? 남들 기준으로 보면 부족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기준으로 보면 충분합니다. 내가 먹을 만큼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충분함을 느끼는 순간, 비교는 멈춥니다. 더 이상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니까요. 저녁 해가 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창밖을 봅니다. 참 예쁩니다. 이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니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몽테뉴는 작은 것을 사랑했습니다. 꽃 한 송이, 바람 한 줄기, 새소리 하나.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남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좋으냐고. 하지만 그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우리도 작은 것을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방에 앉아 있다는 것. 내일도 아침이 온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큰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늘 더 큰 것만 찾았으니까요. 성공, 명예, 부. 그런 것들이 행복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행복은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남은 시간은 작은 것들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집이 조용합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차를 마십니다.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가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몽테뉴는 평생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친구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불편한가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만 보이니까요. 실패한 것만 생각나니까요. 하지만 그건 남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자기 자신이 다르게 보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시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자기 자신이 좋아집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되면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해서 옵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조용히 생각하고, 조용히 느끼고, 조용히 쉬는 시간. 그 시간이 나를 채웁니다. 비교는 나를 비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시간은 나를 채웁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것인가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자야 할 시간입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이불을 덮습니다. 편안합니다. 오늘 하루도 괜찮았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내일도 이럴 겁니다. 그리고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평범한 날들이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평범한 게 나쁜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평범한 게 좋습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을 잘하는 것이다. 평범한 일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정성껏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담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정성껏 먹고, 걸어도 정성껏 걷고, 쉬어도 정성껏 쉬는 겁니다. 그러면 평범한 일도 특별해집니다. 우리는 평생 특별한 일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날은 평범합니다. 그 평범한 날들을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평범한 날을 소홀히 여기면 인생도 소홀해집니다. 하지만 평범한 날을 소중히 여기면 인생도 소중해집니다. 이제는 평범을 사랑할 때입니다. 특별함을 쫓지 말고 평범함을 누릴 때입니다. 그러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비교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건 비교할 게 없으니까요. 모두가 평범하니까요.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평등합니다. 누가 더 낫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인생을 살 뿐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어땠나? 후회되는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다르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몽테뉴는 후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으니 후회해봐야 소용없다고. 대신 지금을 잘 살라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과거를 후회하고 있나요? 미래를 걱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을 살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지금에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이 복잡하니까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 생각과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느끼지 못합니다. 몽테뉴는 머리를 비우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그냥 느끼라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라고. 그게 사는 겁니다. 숨을 쉽니다. 천천히, 깊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것도 삶입니다. 심장이 뜁니다.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이것도 삶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일도, 모레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뭘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몽테뉴는 삶의 가치를 남에게서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삶의 가치는 삶 자체에 있다고. 살아있다는 것, 숨 쉰다는 것, 느낀다는 것. 그게 가치라고.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면 됩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 저녁 바람이 시원하다는 것. 밥이 맛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사는 게 삶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사는 건 삶이 아닙니다. 그건 경쟁입니다.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이겨도 또 경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삶은 그냥 흘러갑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억지로 빠르게 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느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흐르면 됩니다. 몽테뉴는 자연을 닮으라고 했습니다. 자연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꽃은 다른 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핍니다. 나무는 다른 나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랍니다. 강은 다른 강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성공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슬픈 나. 하지만 그게 진짜 나입니다. 그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평화의 시작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평화가 옵니다. 갑자기 오는 건 아닙니다. 천천히 옵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기준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이게 평화구나. 평화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쉬고 있습니다. 평생 쉬지 못했던 마음이 드디어 쉬고 있습니다. 그 휴식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몽테뉴는 휴식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세상에서 물러났습니다. 쉬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를 나약하다고 했습니다. 도망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돌아온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우리도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오래 밖에 있었습니다. 남들 눈치 보고, 남들 기준에 맞추고, 남들과 비교하느라. 이제는 안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거기는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나 혼자 있는 게. 하지만 익숙해지면 편안합니다.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로 있으면 됩니다. 그 시간이 나를 치유합니다. 평생 남들에게 맞추느라 생긴 상처들이 아뭅니다. 평생 비교하느라 작아진 마음이 다시 커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원래 이만큼 컸구나. 비교가 나를 작게 만든 거였구나.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비친 우리를 자기라고 착각한다고. 하지만 그건 진짜 우리가 아니라고. 진짜 우리는 훨씬 크고 훨씬 자유롭다고. 그 진짜 우리를 찾는 것. 그게 늙어서 할 일입니다.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뭐 했을 것인가? 또 남과 비교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나를 찾는 데 쓸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저 별도 오래전부터 저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죽은 후에도 저기 있을 겁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 잠깐 동안 우리는 뭘 했나요?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남보다 뒤처질까봐 조바심 내고. 그게 전부였나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한 일, 웃은 일, 울었던 일, 누군가를 안아주니. 그런 일들이 진짜 우리 인생입니다. 비교는 그저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짜는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낀 것들,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사랑한 것들.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내용입니다. 몽테뉴는 자기 인생을 글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글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그 기억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남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남들 기준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내 인생 전부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걸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알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 알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견뎌냈는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교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누가 더 잘 살았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후회 없이 살았는가입니다. 후회 없이 산다는 건 완벽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아쉬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선택이었다면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인생입니다. 남이 정해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겁니다. 물론 모든 걸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환경도 있고, 운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몽테뉴는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완벽은 불가능하다고. 대신 최선을 다하라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러면 후회할 일이 없다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쉽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용서하면 됩니다. 그때의 나를 용서하면 됩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선택이 쌓여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비교할 게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몽테뉴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면 어떨까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어떨까요? 부족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을 보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집이 있고, 밥이 있고, 잠잘 곳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추억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 있음을 느끼는 순간 마음이 채워집니다. 비교하면 마음이 비지만 감사하면 마음이 찹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채울 것인가? 비교로 채울 것인가? 감사로 채울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밤이 깊습니다. 세상이 조용합니다. 이 조용함이 좋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고요합니다. 이 고요 속에서 나를 느낍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는 나.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나.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로 평가받고 싶지 않다. 내가 누구인지로 평가받고 싶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귀족이었고, 시장이었고,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의 정체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어둠이 편안합니다. 이제 잘 시간입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비교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며 보낼 것인가?
선택은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쉬면 됩니다. 몽테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많은 글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것은 하나의 태도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눈으로 보는 태도. 남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사는 태도.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 태도가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벼워집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됩니다. 진짜 우리. 크고 자유롭고 충분한 우리. 그 우리를 만나는 것. 그게 나이 드는 것의 선물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비교는 우리를 작게 만들지만 우리는 원래 컸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원래 충분했습니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비교하며 작아질 것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충만할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 답을 꺼내면 됩니다. 그리고 살면 됩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감사하며. 그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제 숨소리만 들립니다. 규칙적으로, 고요하게.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내일도 이 소리와 함께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살 겁니다. 비교 없이, 감사하며, 충분히. 그렇게 우리는 계속 살아갈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한 걸음씩, 천천히, 우리만의 속도로.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 오늘 이 생각 하나만 마음에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다. 그걸로 오늘은 충분합니다.